북한이 과거 기록이나 뉴스의 자료 화면 등을 조작하는 것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김일성, 김정은이 등장하는 장면도 조작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 선전성동부가 하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정책을 반영하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장성택 같은 경우 처형된 네. 이후에 장성택이 나오는 동영상이나 모든 자료가 다 삭제됐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김정은이 두 개 국가,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메시지를 다 삭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김일성, 김정일이 나온 장면에도 우리 대한민국 지도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거나 화면에 나오고 예, 있는 그렇습니다. 거요? 예. 과거에는 빨간색으로 다 북한 땅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남쪽을 파란색으로 칠한 거죠. 네. 남과 북은 다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데요. 그 배경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불안감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젊은 세대가 남한을 동경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남과 북은 원래 다르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북한 입장에선 핵 능력과 대외 여건이 강화되고 있으니까 네. 이참에 적대성을 강조하는 거죠. 나중에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배경에서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것에 발맞춰서 저렇게 여론 조작, 상징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산 갈마 관광지구 북한 대외적으로는 이제 관광지구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북중 우호 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방북한 이 중국 대표단 북한의 관광단지인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 여기를 이제 다들 참관하고 보여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제재와 관련해서 관광은 제재에서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서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고위급 이렇게 교류가 있고 지난주에는 북한의 총리가 이렇게 중국을 방문했고 이번에 중국의 고위급 방문단이 와서 사실 저기 원산 갈마지구만 방문한 게 아니고요. 네네.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이어서 했는데 특히 이 지금 갈마지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북한과 중국 간의 교류 협력이 관광 교류가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여건이라든가 대외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하는 측면을 우리가 볼 수는 있겠는데 근데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중국은 절대 북한을 잘 살게 도와주진 않습니다. 예. 망하지 않게 막기는 하겠지만 잘 살게 도와주진 않는다. 왜? 북한이 잘 살게 되면 말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 북한을 순수하게 도울 수 있는 파트너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 점을 북한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신범철 연구위원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저 내용,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뿐이 없다. 요거를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이요. 알겠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 행보에도 힘을 싣고 있는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 9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올해 안에 이러면 혹시 모스크바를 방문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최선희가 작년 10월에도 예. 모스크바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때는 다자 회의 계기에 방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최선희의 방로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국제회의도 없고. 그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김정은의 방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측면에서 관찰이 가능한 거죠. 예. 물론 지금 뭐 북한과 러시아 간에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한 이후에는 관계가 긴밀하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많은 군사기술도 받아들이고 있는 거로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선희의 방로가 아주 생뚱맞은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교류가 약간 뜸했는데 최선희가 방로를 한 것은 김정은의 방로 가능성을 아마 타진하거나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푸틴 대통령 지난 2024년 6월에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답방을 요청하기도 했었는데 러시아, 이 북한 모두 이 정책 공조, 연대 이런 것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원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미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파병도 했고 또 러시아와의 북한과의 그 군사적 관계는 거의 준군사 동맹 관계라고 할 정도로 지금 가까워졌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지금 푸틴이 요청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장기화가 됨으로써 예. 그 피로감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의 군사력 소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크라이나가 지금 굉장히 버티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미국이 이란에 지금 골몰하고 있는 사이에도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원산 갈마지구 호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을 함으로써 예. 북한은 러시아 국민들이 갈마지구에 많이 관광을 올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첫째, 교통이 엉망진창인데다가 아하. 지금 보시다시피 갈마지구 호텔 중에 오픈한 곳이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한 시대인데 별로 그렇게 인프라가 좋지 않은 거기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물론 원산의 그 명사심리라는 곳은 세계에서도 유명한 아름다운 관광지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또 북한과 중국 관계가 훨씬 개선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어떻게든지 이제 북한과의 연대를 더 강화하고 싶은 것이고 북한은 그동안 고립되어 있다가 내가 뒷배가 러시아, 중국 이렇게 확실하게 있어. 과거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그런 등거리 정책으로 굉장히 재미를 봤거든요. 군사적,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그런 필요에 의해서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자 하겠죠.